네, 안녕하세요. 유쾌한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보면 거기다 집을 하나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보다도 단독주택,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단독주택을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신축을 하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헌집을 구해가지고 개보수하는 거지, 리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서 직접 본인이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리모델링 한 집을 사버리는 거죠. 느낌이 정말 많이 틀립니다. 헌집을 봤을 때 그 느낌하고 리모델링이 된 집을 봤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많이 틀리죠. 느낌에 빠지지 마시고 아주 실질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은가 한번 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마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현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붕입니다. 슬라브 지붕에다가 일부분 또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런 집을 보여주고 이 집 사겠냐고 이렇게 많이 이제 데려오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집 그냥 사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죠. 정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집들을 고치다 보면은 구조도 바꿔야 되고 배관도 약해가지고 쓸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리하게 땅도 파야 됩니다. 즉 보일러 깔린 배관 깔린 것도 다 걷어내고 엑셀 파이프라고 하는 그런 배관들 다 걷어내고 땅 파는 땅을 파가지고 배가 묻은 다음에 위에다가 배관 까는 작업들을 정말 해야 됩니다.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커져요. 생각했던 것보다. 집을 지으시면은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간에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요,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생각을 하고 구매자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등장하는 사람, 첫 번째, 아, 판매자가 있겠죠. 그죠? 주인, 원래 원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저같이 시공을 하는 시공 기술자 내지 시공업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자,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로 출연하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부동산 소개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이렇게 모두 네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헌집을 바꾸려고 할 때, 새 집으로 바꾸려고 할 때 각각은 어떤 꿍꿍에서 움직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내에 있는 그 집을 한 채를 리모델링 하게 되었는데요. 직접 이제 팔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이제 개보수를 해서 팔았을 경우에 이익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손을 대게 된 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원래 주인이에요. 원래 주인이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손을 대는지, 리모델링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주인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윤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팔려고 하지. 손해를 본다면 손을 안 대죠. 그냥 그대로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주변 시세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되었을 경우에 주변 주택 가격에서 현재 주택 가격 플러스 리모델링 비용을 뺐을 경우에 돈이 남아야 된다는 거죠. 이 그 공식에 의해서 건축주는 주인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이윤을 남기느냐, 이윤 극대화가 되는 거죠.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기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윤 극대화라는 건 뭐냐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윤의 최소화 내지 손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죠, 그죠? 한 사람이 이익을 본다고 한다면은 한 명이 손해를 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리모델링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손을 대야 되죠. 첫 번째가 뭐냐면 기초입니다. 배관하고 전기 같은 그런 설비가 되겠죠. 신체로 본다면 혈관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골조가 되겠죠. 신체에서 골격에 해당하는 뼈대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외부 인테리어죠. 벽체하고 벽체 외부 쪽하고 지붕이 되겠네요. 신체로 본다면 피부나 옷에 해당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내부 인테리어, 신체에서 얼굴이나 몸매 같이 디자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외부에 야드라고 해서 가드닝도 있겠죠. 그죠? 정원 가꾸는 것 있겠지만 여기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원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투자했을 때 혹해가지고 쉽게 해서 혹해가지고 구매자가 집을 사게 될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역시 집 구경 갔을 때 뭘 구경합니까? 기초 구경 못하죠. 골조 구경 못하죠. 외부 인테리어 조금 구경하죠. 확실하게 어필이 되는 게, 드러나는 게 내부 인테리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외부, 내부 인테리어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싱크대 바꾼다거나 화장실 바꾼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도배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보이는 거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옛날 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짧게는 20년, 30년, 아니면 멀게는 40년 된 집들도 있어요. 농촌주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30년 내지 한 4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 정도. 그러니까 뭐 한 70대 되신 분들이 젊었을 때 지었던 집, 아니 60대 되셨던 분들이 지은 집,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대략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집을 이제 손을 대려고 하는데 뜯어보죠, 그죠? 뜯어보면은 배관이 문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배관이 뭔가 찌그러졌죠, 그죠? 얇고 뭔가 문제가 있겠죠. 이 배관 같은 경우에는 수리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이상이 없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골조 같은 경우에도 가원파님이 굉장히 그 누수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골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외장 그 누수하고 단열과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집에 치명상을 줍니다. 정말. 네. 사람을 친다고 한다면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집으로 봐서는 원래 기능을 외부로부터 막아줘야 되죠. 온도와 그 다음에 물로부터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깨진다고 한다면 제 집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근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초라든가 골조와 같이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들어가려면 들어갈수록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표시는 안 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돈을 쓰는 건축주 입장, 그러니까 그 원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생각을 하죠.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돈을 써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입지에서 그 리모델링 된 집을 살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집을 리모델링 할 때 몇 년 정도만 된다면은 그냥 하자라고 하겠습니까? 몇 년 정도만 이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3년, 5년 정도만 되면 그냥 뚜껑 덮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 집을 사가지고 적어도 뭐 10년, 20년 살 수 있잖아. 아니 30년도 살 수 있고, 아니 평생도 살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손을 대는데 몇 년 동안의 버티는 기간 생각하는 그 관점이 틀린 것 같습니다.
팔려고 하는 것 하고 틀리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헌집을 구매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살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직접 리모델링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골에 계신 거의 저희 이웃분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고추를 파는데요. 고추를 파는 거하고 자기들이 먹는 거하고 고랑이 틀려요. 고랑 줄요. 농작물을 심어놓은 줄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추 농사를 짓는데 자기들이 먹을 건 약을 안 쳐요. 그냥 벌레도 직접 잡아요. 그런데 팔 거는 농약을 많이 쳐요. 근데 때깔은 좋아요. 아주 윤이 좋고 빨갛고 반짝반짝해. 그리고 커 엄청나게. 그리고 근수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농약을 안 친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깨재재하고 좀 작고 좀 쭈글쭈글하고 하다고 해야 되나? 좀 상품성으로 좀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때깔 좋은 상품하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하고 진짜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거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농약 안 치고 몸에 좋은 때깔 안 좋은 거 먹겠어요. 그쵸?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집을 지을 때도 그렇지만은 리모델링 할 때는 이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시공을 하면서 많이 이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돈을 안 들이고 그냥 뚜껑을 덮는다고 하죠. 덮으려고 하는데 시공할 때 보면은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집을 가지고 새 집 만들어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살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리모델링을 한 집을 사지 마시고 직접 손수 샅샅이 문제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나 디자인 같은 것도 구상대로 한번 생각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대로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집하고 팔 집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자,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헌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두 번째, 헌집을 사기 전에 리모델링 자문을 받아보자. 얼마 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들여가지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세 번째, 헌집을 사서 본인이 직접 리모델링 하자. 이 사항입니다. 이상 끝!